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 장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좀 이렇게 오전에 고가 대비 좀 많이 밀린 모습이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항상 말씀드렸던 코스피 200 기준 400포인트가 저항으로 느껴지는 거죠. 400포인트 돌파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는 드렸는데 당장은 좀 시간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얘기 드렸다시피 고점을 이렇게 400포인트 돌파 시도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아직 뚫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뚫린다고 하면 좀 상승에 좀 무게를 둘 수 있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충분히 또 한번 눌렸다 갈 수도 있다는 그 재료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체크하고 가야겠지만 일단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고, 돌파가 하느냐, 한번 눌릴 수 있고 저가에 한번 포지션 잡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시면 이번 주에 증시를 좀 하방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재료들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해서 일단 공유를 드리면 증시 스케줄 잠깐 볼까요? 항상 이제 매월 찾아오고 찾아오지만 그 이번 주에 준비되어 있는 그걸 보면, 자, 5일날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다음날 미 무역 지수 얘기가 있고, 내일은 또 제조업 지수가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고용 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것들이 많죠. 매달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는 거에 따라서, 고용 지표에 따라 이런 거에 따라서 항상 좀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서 한 번씩 휘청하고 흔들릴 수 있었다는 것 보시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발동돼 가지고 지수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출렁인다 그러면 오히려 또 매수의 기로 삼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증시를 좀 누를 수 있는 게 좀 그 인플레이션 관련하던 게 가장 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좀 눌리는 것들은 저가에 좀 모아갈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주 전망만 보면, 이 재료들을 보면 상승을 세게 가고 400포인트 뚫는다기보다는 조금 더 횡보를 한다거나 한번 좀 늘렸다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가 포지션을 잡아보자 라는 얘기고요. 돌파가 된다고 하면 저항 돌파, 이 어마어마한 저항 돌파를 한다는 거에 대한 정말 그 상승의 에너지가 세질 겁니다. 세지기 때문에 좀 가볍게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증시 방향을 잡으시고, 자, 저가 매수냐 아니면 보유로 수익 구도냐 라는 그 포지션을 잡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좀 맞춤 공략을 해 나가시는 게 좋겠죠. 일단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시고 매수 관점을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보시면 외부 추세를 그어놨던 거 부근은 돌파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추세 적용이 되는가를 보기엔 데이터가 되게 부족합니다만, 일단 선을 그어놓고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봤을 때 밴드 상단을 돌파했고, 또 추가적 상승이 나와서 밑골이 달아졌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고, 코스닥 시장은 좀 강한 기운이 불고 있다라고 보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종목별로 분명 순환돼주면서 좀 조정인 구간, 뭐 예를 들어 2차전지 같은 것들은 좀 조정 구간에 시작된 국면이고, 다른 것들, 게임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올라가 주고, 좀 고점 대비 했던 거는 그 좀 눌림목이 오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은 순환하면서 상승을 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계좌를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니까 잘 대응하시면 또 그 이쁜 상승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일단 종목 보면서 좀 간단히 또 얘기 나눠볼 건데, 방송 못한 만큼 종목은 조금 집중해서 좀 선별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구두상을 또 얘기 드리면 로봇 관련주나 자율주행 관련주를 언급을 많이 드렸죠. 잠깐 보고 넘어가면 유진 로봇 대장주만 볼게요. 자, 유진 로봇 자꾸 이제 매수 자리 보고 있는데, 사실 같이 공유 드리긴 했습니다만 정말 생각보다 지금 눌리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이제는 오늘 만약에 오늘 금액대 저가 때 이때 사셔가지고 보유하셨다 그러면 괜찮긴 한데, 지금은 매수 포지션은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로봇 관련주는 추격 매수가 돼버리고, 충분히 이 파동에 대한 조정이 오면 좀 이렇게 물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적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또 지수를 400포인트를 코스피 200이 돌파하고
코스닥이 연일 그 상승이 간다면 세게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서 가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매수 자리가 안 오면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 붕 떠 있기 때문에 이격도 좀 벌어져 버리고 한다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놓쳤다라고 보고 추가 이 파동에 대한 조정이 올 때쯤에나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어중간한 추격 힘드실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면서 매수하시고요. 그래도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비중을 줄여야겠죠. 사고자 하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AD 칩 뭐였죠? 죄송합니다. 그 인포뱅크죠. 인포뱅크. 인포뱅크. 자율주행 이제 그 대장주로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분명히 음봉이 떨어졌고 하루만 음봉이 더 떨어지면 좀 매수 기회로 잡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분할 매수로 시작해 볼 수 있는 금액대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노려봤는데 역시나 주지 않고 장 막판에 잘 흐름 좋게 잘 눌려 있다가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끝나버렸어요. 이게 분봉 보시면 장 막판에 끌어올렸기 때문에 추가 좀 눌림이 나왔으면 좋았으련만 매수 자리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공유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돼버렸고요. 좀 추격하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추가 눌림 목대나 봐야 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언급드리고 싶고요. 이제 좀 그리고 다른 거 한국어 컴퓨터와 인트로메딕을 갖고 왔는데 한국어 컴퓨터는 예전부터 좀 언급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가 포지션 잡아보시면 싸게 살수록 좋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 또 추세가 나쁘지 않게 또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그 저가 대비 30분 봉으로 잠깐 보시면 이렇게 30분 봉 보시면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하락 추세를 지나오다가 좀 넘어왔죠. 넘어와서 조금 횡보성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 자리가 나오겠죠. 지금 좀 여기 분명 단순히 보시면 여기 저항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꼬리가 달리는 모습이고 여기 분명히 그 30분 봉상 241선 정도에 한번 또 치고 내려온다 라고 하는 가정하에 보시면 이렇게 요 추세에 닿을 때 정도면 매수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눌림목 금액대 지금 당장으로 좀 금액대 설정해 보면 한 26,000원 정도 여기 구간이 지켜주면서 저가를 잡으면서 올라가 준다 그러면 좀 잡아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싸이월드 관련주기 때문에 싸이월드 이제 또 이제 다시 한번 콘서트 또 진행하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1월달에 다시 오픈하는 것들 기대감, 그 다음에 또 실질적인 싸이월드의 성장을 같이 바라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섹터니까 잘 관찰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트로맥이 마찬가지고 한번 이전에 소개시켜 드렸죠. 소개시켜 드렸고 여기 금액대 좀 얘기 좀 드렸는데 여기 금액대 좀 6,000원 정도 얘기 드렸는데 오늘 좀 어떻게 보면 매수 좀 가까웠던 초기 매수 할 수 있는 금액대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얘가 인트로메딕이 싸이월드 Z의 대주주라고 얘기 드렸죠. 대주주기 때문에 싸이월드의 성장이 좀 눈에 띄고 한다 그러면 정말 이게 허리인지 무릎인지 잘 체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잘 관찰하시자. 그래서 눌림목에 잘 모니터 하시는 걸 좀 얘기 드렸죠. 그래서 지속적 관심 종목 담아 놓으시고 좀 보시는 거는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개인 투자분들 되게 좋아하는 카카오를 들고 왔어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제가 요때 되게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어요. 카카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때 당시에는 카카오는 더 이상 메리트가 없다 라고 얘기 드렸고 반등 나와도 약할 거고 대세 좀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되게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없는 구간이 되게 이제 한 작년 6월 달부터 계속 추세 하락과 금액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여기 보시면 11만원 부근, 11만원짜리 부근 여기 위에서 지금 좀 이렇게 횡보를 해주고 버티고 있는데 한번 11만원쯤을 터치해주면 109,000원 요 정도를 터치해주면 매수 자리로 초기 매수로 괜찮은 금액대가 아닐까. 그래서 아직도 하락 추세 중입니다. 아직도 단기적으로만 봐도 단기로도 하락 추세 중이거든요. 오늘 보시면 30분 봉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30분 봉상 241선을 터치하고 다시 눌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바닥을 잡고 있고 여기에서 추세 변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30분 봉상 241선이 돌파되면 오히려 신규 매수 가능한 구간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
금액대 지지를 확인하면서 여기가 안 깨지면 되겠죠. 추세가 올라간다 그러면 11만 5천 원 정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올라가지고 추세를 돌파한 다음에 신규 매수 자리에서 이제 그 추세의 변화를 깨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또 맞고 떨어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금액대 10만 9천 원까지 올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조금씩은 이제 카카오도 좀 체크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카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추천드리죠. 그래서 충분하게 고점 대비 가격 조정은 거친 것 같고, 그렇다 해서 저가 메리트로 접근하기에 괜찮은 자리대에 도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 드리는 거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 CJ제일제당은 제가 이제 저가 때 요때죠, 추세 하락에 마무리를 하고 이제 좀 다시 한번 상승 도모되는 거 아니겠어서 바닥권에서 공략 드렸습니다. 공략 드렸고, 여기 금액대에서 또 여기 금액대에서 얘기를 드렸었죠. 여기 금액대였나요? 드렸고, 관심 종목 담아놨는데, 분명 그 식품주니까 그럴 수 있다, 뭐 안 좋았고 원자재 부담, 원가의 부담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악영향이 돼서 식품주가 되게 대세 하락을 했던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식품주가 빠르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뉴스가 나왔죠. CJ제일제당의 그 품목이 한 30개 정도인가요? 그거를 전부 판매가 인상하겠다. 이게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식품주를 언급드리면서 얘기 드린 거예요. 자, 원가 때문에 매출에 분명히 리스크가 있고 안 좋고 주가가 지지부진 못 간다. 하지만 원가 때문에 판매가를 올리면 그때부터는 영업이익이 다시 개선되고 다시 추세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식품주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좀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볼 때 그런 관점의 투자가 괜찮다 얘기 드렸는데, 그 원했던 기사가 지금 나오긴 한 거죠. 그러니까 식품 판매 단가 인상, 그렇게 되면 또 매출에 견인될 거니까 좀 더 바닥권에서 좀 추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지속적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체크가 되는 부분이고, CJ제일제당을 추천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동진세미캠 잠깐 얘기 드리면, 동진세미캠이 반도체 본연의 이제 그 국산화에서 잘 가고 하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슈팅이 한번 났죠. 그러니까 터지지 않았던 재료, 항상 거기에 재료가 많은 것들이 좋다 얘기 드렸는데, 식품주로 탑픽으로 보는 건 제가 CJ제일제당하고 풀무원이에요. 자, 풀무원을 보시면, 풀무원은 기존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판매 단가도 똑같이 올리면 더 좋을 것이고, 그렇게 돼서 이제 좀 이렇게 매출 우상향이 되지 않나라고 보는 관점에서 외국에 대한, 외국 그 법인에서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우상향 할 수 있다는 게 큰 재료다. 그래서 앞으로 회사의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 또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CJ제일제당은 본연의 식품주의 그것도 있지만 얘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그 신사업을 하고 있고, 그 신사업에 대한 부각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바이오 플라스틱 해가지고 신사업도 열려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재료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좀 긴 시간을 보신다면, 참 식품주의 본연만 해도 뭐 40만원대 회복하고 그 위를 올라올 수 있는 추세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되게 큰 사업에 장이 열린다면 또 다시 한번 우상향을 그리면서 장기적으로 좋은 또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직장인들이 좀 장기 투자 종목 찾으시거나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면 이런 것들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일단 또 특징은 아셔야겠죠. 식품주는 되게 빠르진 않아요. 빠르진 않기 때문에 빠른 투자를 원하고 한다 그러면 좀 테마적인 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게 맞춤 대응하시고 좀 금액을 분산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인콘이라는 종목인데, 얘는 이제 굳이 말씀드리면 복합 테마로 보시면 돼요. 복합 테마주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자회사가 미국에 상장되는 자회사가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친구는 이제 CCTV 뭐 이제 보안 솔루션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즘 또 보안 쪽이 되게 좋다고 얘기 드렸죠. 그게 보안 기본에 그것도 있겠지만 좀 자회사 바이오 쪽에 재료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그 우하향 추세에서 추세를 바뀌는 시도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금액을 보면서 1440원 정도, 여기 보시면
45원 여기 그렸던 금액대와 최근에 1445원 정말 이게 정말 찍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이 종목의 찐바닥이 아닌가라고 보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탈되면 정말 잘라내야 되는 정도의 금액. 그래서 바닥 대비는 떠 있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보시면 가져온 이유는 분명히 또 있죠. 여기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포착되고 있다. 포착되고 있고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추세를 돌려줄 수 있는 그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테마가 하나보단 여러 개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복합 테마주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 또 아니면 또 보안 관련 해가지고 또 부각될 수 있고 분명 당장 꼭지 저점은 아니지만 여기 이제 금액 여기 저가대와 여기 저가대에서 장기적 쌍바닥을 만들어 놓은 패턴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매집의 흔적이 보이죠. 이게 여기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에서 바닥권에서 여기가 이제 1440원대가 여기 주포의 영역대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서 분명히 거래량과 동반돼서 튀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금액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거래량이 검증이 됐고 단기적 보시면 여기도 또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좀 시세가 나왔다가 정말 그 주포의 거래가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되게 금액적 하락이 됐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미털기 유형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포지션을 보시면서 그 분할적 매수로 담아 보신다면 이게 좀 시세를 좀 세게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되게 소형주고 테마들다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좀 크게 공략해 보시자라는 방향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 다음은 영진약품이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이제 보시면 장기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동반된 바닥권에서 장대가 솟았고 그 장대를 지켜주면서 옆으로 고가놀이 패턴을 하고 있죠. 고가놀이 패턴. 그러니까 이 금액대 이게 이제 요거를 이제 요것만 보는 거죠. 요 캔들을 의미를 둬서 요 캔들의 그 주포의 그 매수라고 보는 관점이고, 여기가 손상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5,100원 정도가 손상되면 안 되지만 여기 분명 여기 또 저항대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항대. 그래서 여기가 맞고 떨어지면 또 떨어져서 어디까지 받쳐주냐도 중요한데 일단은 여기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고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빠져나가지 않고 위에서 고가놀이 하면서 횡보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잘 체크해 보시면서 여기 금액대 5,100원대 금액을 잘 한번 모니터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위지트고요. 얘는 그거죠. 그 코인 관련주입니다. 코인 관련주고 되게 이쁜 시세가 나오고 되게 했고, 보시면 마찬가지로 최근에 되게 좀 이게 되게 매집을 좀 빨리 급격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포착이 됐는데, 얘는 단기적으로 30분봉 보시면 얘도 이제 여기 이제 구름대를 돌파하면서 240선 돌파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여기를 저항대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구간에서 여기 이제 장기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바닥을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저가가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어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보면서 좀 저가를 잡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금액대 대충 한번 보면 한 1,600원 정도, 여기 정도가 되겠죠. 1,600원 정도, 이 정도가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도 되게 요즘 안 좋죠.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충분히 더 눌리고 흐름이 깨지고 무너진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 1,300원 부분까지 열어놓고 대응하시고도 좋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정말 저가의 메리트. 그래서 좀 분할적으로 담아보시고 싶은 분은 지금 금액대 소량, 그 다음에 1,380원 정도 부근대에서 좀 나머지 물량 실어보시면 괜찮겠다. 그래서 코인이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지긴 하겠죠. 다지고 재차 상승 간다 그러면 이런 것들 다시 또 시세 나오면서 이쁘게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이거 다 매집 흔적으로 보여요. 단기적으로 보면 다 이게 매집이 아닐까. 그래서 분명 매집하고 그 수급에 따라서 분명 꺾일 수 있지만 분명히 금액도 또 설정하면 또 괜찮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만 보시면 또 최근에 이렇게 또 수급이 들어오는 게 포착됐기 때문에 바닥 돌리는 시도, 아까 그 30분만 말씀드렸던 이 시도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잘 금액대 설정하시면서 1,600원 정도 얘기 드렸죠. 거기 금액대가 좀 지켜지는가 단기적 보시면 단기적도
1610원 정도? 이 정도 금액대가 지켜지는가? 1600원 정도 보면 어떨까? 여기 16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호흡 차이죠. 단기적으로 아니면 좀 가져간다 그러면 밑단까지 열어놓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노와이어리스고, 이 친구도 제가 보유하고 있다고 잘 샀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좀 눌리면 담아 보겠다라고 해서 오늘 좀 눌려주길래 다시 한번 좀 맥점을 봐서 좀 다시 한번 공략해보자 했더니 여기 장기 240, 그 30분 봉상 241선에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버렸죠. 반등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 매수 자리일 수 있었지만 그냥 바로 반등하고 올라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수는 조금 어려운 구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돌파 여부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돌파 여부 꼭 체크하시고 46,000원 구간에 대해서 흐름을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접근은 유효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 분할적으로도 좀 포지션을 잡으셔야 좀 나름 저가 때 담아볼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의 변동과 함께 이번 주 시장 흐름과 함께 좀 지수 대응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금액대 좀 분할적으로 모아보시는 거 항상 유효해 보이고, 다음은 IA라는 종목입니다. IA 이 친구도 보시면 단기적으로 얘는 이게 추세 일단 그어드리고 싶어요. 여기 추세, 요거 보시면 여기 이제 단기 추세거든요. 그래서 여기 추세대가 일단 단기 금액적 맥점으로 보입니다만 좀 이렇게 빠져줘야 한 1,000원 정도 되겠네요. 1,010원 뭐 이렇게 되겠는데 단기적으로 이 친구도 여기서 또 튀어 올라주고, 자 IA를 잠깐 제가 갑자기 또 멍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보면 알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원래 이제 그 통신 장비 부품을 좀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노와이스에 묶어서 갖고 온 것 같은데, 이게 통신 장비주다 보니까 통신 쪽이 안 좋고 장기 하락하다 보니까 같이 빠진 것이 아닌가 보는데,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최근에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급등을 했고 추세를 변화를 시도하느냐라고 보시면 이제 차량용으로 보시면 돼요. 차량용 반도체 관련 솔루션 기업 이쪽에 대한 부각이 되면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관련이나 자율주행 이쪽이 좋다고 얘기 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그 재료, 그러니까 얘도 말씀드리면 재료가 두 개죠. 그러니까 기존의 통신 장비 그 재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차량용 반도체 재료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고 빠져나간 거 흔적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분명 추세가 이렇게 장기적 하락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크지 않지만 저점을 올리면서 올려주고 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추세 때 공략해 보시면 또 저가 되게 이제 바닥권 포지션에서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 보시면 여기 121선하고 여기 11선인가요? 여기 저항을 맞고 꼬리가 달렸죠. 그래서 충분히 빠질 수 있고, 빠질 때 추세적 바닥권 매집을 해보자 라는 관점이니까 소형주니까 말 그대로 금액은 적게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겠고, 다음에 미스터 블루고요. 최근에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 저항대다, 저항대이기 때문에 눌릴 거고 바닥권에서 잘 잡아보면 되지 않겠나 라고 얘기 드렸는데, 바닥권을 이렇게 좀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저점을 높이고 단기적 보면 오늘만 봤을 땐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점을 올리고 이렇게 우상향 추세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단기 바닥권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온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분명 말씀드리면 수급 개선이 뚜렷하진 않아요. 분명. 하지만 오늘 상승도 의미가 있었고, 보시면 30분 봉상 241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죠. 돌파한 다음에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 그래서 손절 라인이나 금액도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9,300원 정도. 그래서 여기때가 이탈하면 단기적으로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탈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여기 위에가 요 윗단이 이렇게 9,800원 정도가 열려 있으니까 좀 이렇게 9,300원 정도 금액대를 잘 지지를 체크하면서 9,800원까지 열어보고, 여기 돌파해보가 되면 또 이렇게 수익을 내가면서 가져갈 수 있지 않나 해서 다시 갖고 온 거니까 잘 한번 흐름 보시기 바라겠고, 금액대 흐름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알로이스라는 종목이고, 얘는 이제 저도 이제 투자 중인 종목이고, 얘도 이제 보시면 그
그 OTT 관련, 그러니까 요즘에 또 미디어 컨텐츠주가 좋아요. 보시면 단기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J 콘텐츠리도 좋은 흐름 나와주고 초록뱀 미디어도 추세를 돌려주는 건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미디어 컨텐츠주가 분명 좀 재미없는 구간이고 다 과대 낙폭인데 분명 올해 한 해도 또 되게 좀 이렇게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섹터군으로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또 공유 드리고 보겠지만 알로이스라는 종목은 OTT 관련이고요. OTT 관련 대장주였습니다. 대장주였고, 그래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이렇게 이제 무증에 대한 물량도 이런 것들도 털어진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단기적 수급도 이렇게 장기적 가지고 있는 것도 포지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딱 보시면 30분봉 보시면 30분봉 상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추세를 변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금액대가 여기 단기적으로는 여기 121선의 저항을 맞을 겁니다.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20선의 돌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대가 돌파되면 오히려 한 2960원 2970원 정도가 돌파되고 지지가 테스트가 되면 이렇게 또 윗단이 많이 열린다라고 보거든요. 많이 열리죠. 많이 열린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요정도까지 열어놔야겠네. 3,000원 여기까지 이렇게 열어놓으면서 이렇게 보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요것도 추세의 변화의 저가 때 잘 체크해 보시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SK고요. SK고 이 친구도 오늘 보시면 이렇게 30분 봉상으로 여기 분명 저항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료분한테도 가지고 계신 분 제가 얘기 드리고 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긴 저항대다라고 얘기 드렸고 저항대에서 저항을 맞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저항. 그리고 단기적으로 봐도 여기 이평선과 여기 두 개가 물려 있죠. 여기 또 저항이 분명 느껴졌던 부분이고, 자 이게 이제 여기 단기적으로 여기 금액에 대한 매물소와 꼬리일 것인가, 아니면 추세 하락에 이렇게 저항을 맞고 쓰러지는 것인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좀 방향을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방향을 좀 열어놓고 보시자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당겨 보면 1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121선 저항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돌파 매매로는 121선 돌파 여부가 체크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저항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분명 여기 밑단까지도 열어놓으면서 봐야 되지만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목을 좀 그래도 좀 많이 좀 방송 못한 만큼 좀 다양한 구성군으로 짜왔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또 새해에 또 가져갈 수 있는 섹터군 이런 것들 잘 추려서 모아가 보시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분명 시장에 흔들 수 있는 재료들, 항상 흔들렸던 재료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체크를 보시면서 시장의 방향으로 저가 매수 포지션을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돌파 매매로 그 종목별 눌림목에 담아야 되는가를 시장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또 잘 공략하고 이쁜 편대가 공략하고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오늘 그 공유드렸던 종목들 관심 종목으로 잘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새해 첫 그 나쁜 출발은 아니었다고 보고, 그래서 또 지속적 좋은 흐름으로 또 올해는 좀 큰 수익들 다들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또 만나 뵙는 걸로 할게요. 네, 아무튼 고생하셨고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